역사는 최태성.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대내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뭐 흥선대원군 때부터 근현대사 시작, 기점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교과서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의 아이콘이죠.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그 개혁가 하면 세 명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조광조, 두 번째가 대동법의 남자 김육,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정말 엄청난 개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변화, 개혁은 꼭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지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무조건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변화가 가는 방향,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이 변화의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19세기의 어떤 그 상태는 이미 우리가 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소수 가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세도 정치였습니다. 풍양조 씨, 안동 김 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들이 이제 매관매직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아니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사또 자리를 내가 뭐 1억을 주고 샀어. 그럼 1억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뽑아? 국민들한테 뽑겠죠. 그죠? 세금 더 착취해가지고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이 나오게 되었다. 자, 19세기 어떤 그 국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 고종의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 왕의 그 아버지에게 붙여지는 요 직함이 이제 대원군이라는 건데, 흥선대원군. 자, 이 대원군, 고종이 이제 이때 12살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리잖아. 어리니까 아버지가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의 치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비변사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 이제까지 소수 가문에 의한 비변사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였으니까 왕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는 상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 고종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가길 바랐겠죠. 당연히 왕권 강화 정책을 쓰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소수 가문 세도 정치 그리고 삼정의 문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세금을 막 뜯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었던 세도 정치, 왕권 약화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삼정 문란이야. 민생 피폐돼 있어. 그러니까 민생을 안정시켜야 돼. 이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이걸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도 가문이, 소수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인사권을 꽉 쥐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수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소수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비변사를 약화시키고 폐지시키는 거. 이게 왕권 강화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시키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 뭐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전란이라는 어떤 드라마,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승원 씨가 이제 그 선조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선조 역할을 차승원 씨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선조 역할하면 선조의 어떤 왜곡된 인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아주 찌질하게 연기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 다 불타버려요. 거기 영화 전라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한 200여 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 경복궁 그 터는요 거의 폐허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냅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복궁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조선의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그냥 폐허로 있다. 야, 이거는 왕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경복궁을 중건.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보고 있는 그 경복궁이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다 훼손되긴 했지만 어쨌든 틀은 이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하는 거예요. 아니, 이 왕의 나라인데 왕이 살고 있는 집이 탄탄해야지. 그래서 경복궁 중건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경복궁 중건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당백전이라든지 또는 원납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백전을 발행을 했죠. 일당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의 가치로 늘려버리는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5만 원권이 있잖아. 우리 5만 원권. 근데 만약에 100만 원권을 찍었다고 해봐. 요즘 여러분들 그 세뱃돈 옛날에는 10,000원 정도였거든요. 요즘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이질 않아. 세종대왕이 보이질 않아. 그냥 5만 원권이야. 갑자기 세뱃돈이 10,000원에서 5만 원 올라버렸어.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고액의 화폐를 찍어내가지고 유통시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100배야, 100배.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원납전. 이건 이제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이야. 일종 기부금. 이 원납전을 징수했는데 이게 할당량,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할당을 해. 그래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원망에서 납부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었죠. 어쨌건 원납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발행해서 좀 이렇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중건은요 어마어마하게 대형 프로젝트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은 나겠다. 이게 나온 게 이제 흥선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이 서원. 여러분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방 사립학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그 붕당 정치의 어떤 중심이 이 서원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여기서 부정과 비리가 나오고 이 가문들이 이 어떤 세도 가문의 어떤 그 중심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폐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되면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망해버린 거지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서원 없애.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싹 없애버려요. 서원 정리. 여러분 서원 정리는 그 앞에 영조 때도 했었지 않습니까? 영조의 탕평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서원 정리가 나왔는데 흥선대원군 때도 또 한 번 이땐 더욱더 세차게 서원 정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회통. 항상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요 이 법전을 건드려야 돼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바로 법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도 바로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이 나옵니다. 법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경국대전이 성종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의 속편이 뭐야? 속대전이야. 누구야? 영조야. 영조의 손자 정조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 요거는 기준점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서원 정리,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비변사 없애, 법전, 대전회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권 강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삼정이 문란이잖아요. 삼정이 문란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삼정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 전정, 양전사업, 즉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양전사업을 통해 가지고 세금 내지 않는, 양반들 세금 내지 않는 그런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모습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에요. 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를 여러분들 군정의 어떤 개혁은 이미 영조 때 한 번 있었어요. 영조 때 균역법 있지 않습니까? 균역법이 뭐예요? 조선시대는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돈을 내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거지. 근데 1년에 2필, 옷감이 곧 돈이니까 1년에 2필 내는 걸 영조 때 균역법에 의해서 1년에 1필만 내도록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균역법 때 1년에 1필 내는 건데 뭐 깎아주긴 했지만 양반들은 여전히 면제예요.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때는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뭐 경복궁 중원도에도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양반들도 가라 이거예요. 양반들도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는 뭐냐면 집집마다 포를 다 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집집마다 포. 그러니까 양반 집도 내야 되는 거야. 예, 양반 집도, 양반도 포를 내라라고 하는 호포제. 이 호포제를 시행하고 있더라. 이건 엄청난 개혁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 그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그 대동법 있지 않습니까?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국에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왜냐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잖아. 근데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양반들 아니야. 그 양반들이 그 기득권인데 그걸 호락호락 해주겠냐고요. 무려 100년 걸려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는 또 양반들이 포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그 내가 양반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야. 내가 군대를 안 가는 거, 난 양반이니까 안 가는 거였거든. 양반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건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흥선대원군은 양반 기득권과 지금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양반들도 포를 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호포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에서 호포제 너무 중요합니다. 호포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라는 게 있어요. 사창제. 사창제는 뭐냐면 전정, 군정, 환곡. 지금 환곡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정전은 지금 양전사업, 토지 조사하면서 세금을 더 안 내는 사람들 세금을 다 걷어낼 수 있고, 전정, 군정은 지금 호포제야, 호포제. 그 다음에 환곡이 문제인데, 환곡은 뭐냐면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갚는 거잖아요. 이게 환곡인데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개입되거든. 공무원들이 개입되는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한 거야. 여기서 뭐 그냥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강제로 할당해가지고 가을에 엄청나게 고리대로 높은 이자 때려가지고 막 뜯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공무원 빼. 공무원을 빼고 자치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창고 운영해. 요게 바로 사창제예요. 요게 바로 사창제. 예. 공무원 빠지고 커뮤니티, 요 사회, 예, 그 사자예요. 예, 그 조직에서, 그 동네에서 덕망 높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창고를 운영토록 하는 제도, 사창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흥선대원군의 대내개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어떤 세도정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왕권 약화,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오면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이런 모습들, 왕권 강화로서는 뭐 경복궁 중건, 비변사 폐지, 그다음에 서원의 정리,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정회통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민생 안정에 있어서는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방법, 호포제의 단행, 그리고 사창제의 실시.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 개혁, 밀어붙이는 기득권과의 전면전 개혁을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다시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게 미래를 향한 지향점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한계는 있음을 제가 그래서 변화는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내 정책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내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흥선대원군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